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2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0% 상승했고 코스닥은 0.65% 상승했습니다. 오늘 거래소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피에 들어오면서 오늘 거래소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12월에는 굉장히 시장이 탄력도 있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다만 지금 일본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 금리 인하와 또 금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유동성이 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상당히 지금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돼야지 오를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쪽에서는 조금 자금 유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차라리 저는 주식이 그나마 낫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런 NKD 트레이드의 악재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 근데 뭐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지금 뭐 안 한다는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금리 낮추고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 결국 금리의 차이, 갭이 결국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싼 N을 가지고 미국에 달러 투자를 하는 현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일본 N을 빌려갔던 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에 달러를 팔고 N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유동성들이 조금 함정이 생길 수 있고 또 공백이 생기면서 미국 주식이 또 흔들릴 수 있는 미국 주식이 흔들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도 흔들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는 이런 어떤 우려들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거의 10% 넘게 거의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NK 트레이드라는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크게 한번 반영을 했고 누차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충격으로 한번 다가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인가 이거는 약간 난센스,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결국 우에다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은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오늘도 외국인들 선물도 매수를 하는 모습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조금 더 탄력도 있는 한국 증시를 좀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12월 추천주 종목군들 제가 좀 리포트를 또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름테라피티, 클로봇이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해성DS, 고영, AD테크놀로지, LNC바이오 1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종목군들을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반도체나 또 바이오, 로봇,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당 관련주, 배당주들, 그다음에 지주사 이 종목군들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도 잘 봐야 돼요.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 또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주, 이것도 계속적 컨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특히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로봇 봐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뭐 좀 더 의미가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 봤을 때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소재 관련주들 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박 관련주, 동박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동박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로 만들 때 전기 회로를 선을 만들 때 들어가기 때문에 AI 어떤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제 특히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원형 바닥 형태라고 보잖아요. 이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뭐 급등할 수도 있겠죠. 정말 모멘텀이 크면. 근데 이게 급등하다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는 한번 매수를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그다음에 머트, 뭐 LS 머트리얼즈 이런 것들도 사실 바닥에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머트, RF 머트리얼즈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 시총이 작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을 뚫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컨택 필요하다. 머트, 원익 머트리얼즈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재 관련주 이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 소재 관련주,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전력 인프라 관련주도 계속적인 컨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산일전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그거예요. AI가 이제는 소프트웨어보다도 이젠 하드웨어 쪽 잘 봐야 돼요. 그죠? 하드웨어, 그 다음에 인프라 관련주, 이런 거를 좀 주목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한국어 컴퓨터, 미스트 소프트,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장비나 인프라, 이쪽 관련주를 좀 잘 보는 게 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AI와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건 로봇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계속적인 컨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나 제가 언급은 해드리진 않았는데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클로버, 뭐 삼현,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SPG도 말씀을 뭐 드렸긴 했지만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뭐 에이빌 바이오가 오늘 결국 신고가 20만원 뚫었어요. 뚫고 살짝 빠졌는데 에이빌 바이오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HLB도 오늘 기간 수급이 3회 연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 바닥 찍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펩트론 같은 종목은 사실 좀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거는 뭐냐면 24만 1,500원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긴 한데 24만 1,500원 깨지게 되면 살짝 반등 나고 폭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만원이 깨지지 않는지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G2G 바이오 이런 것들도 계속 봐야 된다. 반도체는 AD 테크놀로지 고영, 그 다음에 뭐 어떤 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죠. 가온 칩스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인 컨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삼성에서 트라이폴드라고 해서 3단 접는 폰, 3단 폴더블 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힌지나 핸드폰 부품 관련주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KH바텍 같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힌지 부품 이런 관련주도 주목해 봐야 된다. BH,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이런 기업들도 컨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기판 관련주 또 연관이 돼 있지만요. 그래서 계속적인 컨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일본의 어떤 이 엔케리 악재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올해 시장은 뭐 빠질 수 있겠죠.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급락이
악재로서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끝난 거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일 이제 21선이 이제 뚫어줘야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데, 만약에 21선을 뚫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 테스트를 하러 또 갈 거예요. 근데 하방 경직성이 이제 강한 상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전저점을 이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00에서 60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들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이 3,020에서 위에 즉 약 4,000포인트, 4,030포인트 에는 안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닥은 사실 좀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음봉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의 기회로 음봉이 나오면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은 현재까지 견조한 모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되,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어떤 2차 전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2차 전지와 게임 관련주도 한번 컨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